오늘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무너졌던 날, 그리고 가장 뒤집힌 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62살입니다. 8년째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죠. 많은 어르신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살았습니다. 사람의 말 중 가장 거짓이 없는 말은 마지막에 남는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매일 듣습니다. 11월 중순, 날씨는 이미 겨울의 입구였습니다. 찬바람이 로비 유리문을 흔드는 날, 저는 새 입소 어르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관리팀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새로운 분 예민하세요. 사고 있었다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걱정 마세요. 잘 모실게요. 그때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바람이 안으로 밀려 들어오고 천천히 휠체어가 들어왔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는 눈빛이 단단히 살아 있었습니다. 몸은 쇠약해 보였지만 눈은 여전히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휠체어를 미는 단발머리의 40대 초반 여성,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은 멎을 뻔했습니다. 김선영, 20년 전 내 아들을 다치게 한 사람, 손에 들고 있던 차트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관리팀장이 놀라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2003년 6월 12일, 초등 3학년 준호가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였습니다. 운전자는 김선영. 벌금 300만 원. 그리고 끝. 하지만 우리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다리를 절게 되었고 삶은 바뀌어 버렸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냄새까지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어머니를 제가 돌보라고요? 김선영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엄마 잘 부탁드려요. 저는 말했습니다. 모시겠습니다. 그러나 제 심장은 꽉 조여드는 느낌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과거의 장면이 물결처럼 밀려왔습니다. 수술실의 불빛, 의사의 단호한 말투, 법정, 판사의 짧은 판결, 아들의 울음. 그 모든 것이 다시 저를 삼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할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에는 미세한 성에가 끼어 있었고 햇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아침이에요. 벌써요? 할머니의 눈빛은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식당으로 모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밥을 거의 드시지 못했습니다. 입맛 없으세요? 조금요. 식사 후 정원 산책을 제안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원엔 은행잎이 가득 떨어져 노란 융단 같았습니다. 햇빛에 반짝거리는 잎이 마치 금빛처럼 보였죠. 걸음을 멈춘 할머니가 제 손등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닙니다. 할머니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복잡하게 뒤섞인 감정으로 파도처럼 요동쳤습니다. 그날 오후 방 정리를 하다가 서랍 안에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6살쯤 되는 여자아이, 활짝 웃고 있는 모습, 뒤에는 선영 6살 생일, 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20년 후 내 아들을 다치게 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사진을 서랍에 다시 넣으며 저는 속삭였습니다. 왜 지금이죠? 며칠이 지나 할머니는 제게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모님, 눈이 슬퍼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머니는 내 속을 꿰뚫어 보는 사람 같았습니다. 금요일 오후
김선영이 면회를 왔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엄마 괜찮지? 괜찮아. 이모님 좋아? 착해. 그리고 이어진 말. 엄마 그 일 아직 생각해? 잊을 수 없지. 그건 내 잘못 아니야. 아빠가. 그 말하지 마. 내 몸이 굳었습니다. 아빠? 무슨 말? 숨을 몰아쉬며 복도 뒤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들 있으시죠? 네, 있어요. 건강해요? 네. 할머니 손이 작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내 가슴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직감했습니다. 이분은 뭔가 알고 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아들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등록금 누가 보내줬니? 있어. 누구야? 몰라. 미안합니다라고만.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그게 누구인지 이젠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제 아들 아시죠? 할머니는 눈을 감고 오래 숨을 들이켰습니다. 미안해요. 김선영 씨가 제 아들을.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운전한 건 우리 남편이에요. 그 말은 내 심장을 찢어버렸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심장 발작을 일으켰어요. 차가 미끄러졌어요. 저는 숨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딸은 대신 죄를 썼어요. 아빠를 지키려고요. 20년 동안 원망했던 사람은 사실 억울한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물이 내 손등을 적셨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는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굳어버린 감정이 쉽게 깨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고백 이후 제 마음은 거친 파도처럼 흔들렸습니다. 20년 동안 굳어버린 원망과 분노가 갑자기 갈 곳을 잃은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앉아 있으려 했지만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고 답답해졌습니다. 아들 방문을 살짝 열었을 때 준호는 컴퓨터 앞에서 조용히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어폰 너머로 새어나오는 미세한 음량. 평소처럼 말이 없는 아이였지만 내 눈엔 그 모습이 더 슬퍼 보였습니다. 그 아이는 20년 동안 세상 밖으로 나가기 힘들어했고 스스로의 다리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잘못된 분노 위에 세워져 있었다면 나는 문을 닫고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난 뭘 미워한 거지.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요양원에 출근했지만 발걸음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할머니 방 앞에서 문을 열기 전 나는 한 번 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할머니는 창가에서 차분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얼굴엔 새벽의 긴 고백으로 지친 흔적이 보였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네. 어제 말씀 사실이죠?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아이는 정말 억울한 아이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남편이 그날 떠나며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는 자기가 죽게 한 것 같다고 그걸 평생 혼자 짊어졌어요. 할머니의 손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내 눈에서 서서히 눈물이 번졌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모님, 서로 참 힘들게 살았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감정이
마치 오래된 얼음처럼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손등을 조심스레 올려 내 손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미워하려면 얼마든지 미워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 그만 아파도 되지 않을까요? 나는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마음에 박힌 말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김선영이 면회를 왔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상태가 평소보다 더 좋지 않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온 듯 했습니다. 나는 방을 나서려 했지만 선영의 눈이 나를 붙잡았습니다. 잠깐만요. 그녀의 목소리는 20년 전 법정에서 들었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두려움과 망설임이 섞인 목소리.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엄마한테 들었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빠가 갑자기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아요. 그녀는 그제야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한마디를 듣는데 20년이 걸린 것입니다. 선영은 벽에 기대어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말 많이 무너졌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녀가 먼저 말했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든 날도 많았어요. 하지만 엄마가 아무 말 없이 나를 끌어안아줬어요. 눈물이 할머니 얘기에서 또 쏟아졌습니다. 근데 그날이 이렇게 다시 돌아올 줄은 그녀는 말끝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제야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서로 풀어야 해요. 선영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며칠 뒤 할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호흡은 가빠지고 손끝은 차가워졌습니다. 의사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마음의 준비를. 그 말은 누가 들어도 가슴이 찢어지는 말이었습니다. 선영은 할머니 손을 잡고 울음을 삼키듯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나는 문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할머니가 내 이름을 찾았습니다. 이모님. 나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네, 할머니. 할머니는 내 손과 선영의 손을 같이 잡아 올렸습니다. 작고 부드러운 손.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마음은 20년의 무게였습니다. 할머니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서로 놓아줘요. 그 말과 함께 할머니는 긴 숨을 내쉬고 눈을 감았습니다. 방 안은 순간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할머니가 떠난 뒤 병실은 금방 정리되었습니다. 침대맡에 놓여있던 컵, 작은 물티슈 한 통, 빛살이 다른 빛 하나, 누군가의 하루를 매일 지탱해주던 물건들이 순식간에 남은 것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동안 그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때, 지금이 딱 그랬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선영이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정말 갔네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마지막까지 이모님만 찾았어요. 그 말은 내 가슴을 또 한 번 뒤흔들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한 겨울 오후처럼 차분했습니다. 흰 국화꽃,
작게 타오르는 향, 검은 리본. 나는 잠시 문 앞에서 서 있다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정 사진 속 할머니는 요양원에서 보았던 얼굴과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조금 더 젊고, 조금 더 편안했고, 조금 더 엄마 같았습니다. 선영은 빨갛게 부은 눈으로 나를 맞았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히 와야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모님 얘기 많이 했어요. 나는 의외라는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어떤 얘기요? 따뜻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끝까지 사람으로 대해줬다고. 나는 그 말에 눈을 감았습니다. 사람으로 대해줬다. 평생을 돌보는 일을 했지만 그 말은 언제 들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말입니다. 장례를 마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나는 꽤 오래 고민한 끝에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연락처에 저장된 김선영이라는 이름, 그 이름을 누르는 손가락이 작게 떨렸습니다. 전화는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연결되었습니다. 네, 조금 잠긴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게 들이켰습니다. 저, 정숙입니다. 순간 반대편에서 숨이 멎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면 우리 집에 한번 오시겠어요? 내 말에 선영이 놀란 듯 묻습니다. 제가 가도 될까요? 그래야 할머니가 편히 눈 감으실 것 같아요. 내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나 자신도 조금 놀랐습니다. 그날 밤 나는 준호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손님 한 명 데려와도 될까? 준호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선영이 우리 집에 온 날은 쌀쌀한 겨울 초입이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조심스럽게 서 있는 모습이 어린아이처럼 보였습니다. 문을 열며 나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영은 몸을 깊이 숙였습니다. 민망하네요. 나는 웃음 아닌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도요. 집 안거실에는 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한쪽 다리를 조금 굽힌 채, 하지만 예전보다 표정은 훨씬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여기, 이분이. 말을 잇지 못해 목이 메었습니다. 그러자 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짧고 담담한 인사. 그 안에 수많은 감정이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선영은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다리까지 닿을 만큼 고개를 숙이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실 공기가 순간 멎은 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나는 어디까지 개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많이 미워했어요. 선영의 어깨가 더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살고 싶어요. 나는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살고 싶다. 아이가 처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앞만 보고 살래요. 짧은 고백이었지만 그 말은 긴 세월을 통째로 건너뛰는 말 같았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이후 놀랍게도 우리 집과 선영의 관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선영은 가끔 반찬을 만들어 우리 집에 가져왔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제가 뭔가 하고 싶어서요. 나는 그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준호도 천천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예전에는 낯선 사람의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방문을 잠그곤 했지만 지금은 거실까지 나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때로는 셋이 함께 조금 어색한 웃음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 김치 맛있네요. 아, 다행이네요. 짧은 대화. 그러나 그 안에는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따뜻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복수라는 건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가두는 감정이라는 걸요. 원망을 붙들고 사는 동안 나는 아들의 내일보다는 과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용서를 택하는 순간부터 우리 삶의 시간은 조금씩 앞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아들의 다리는 여전히 불편하고 그날의 기억도 어느 날 갑자기 문득 떠오르곤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는 할머니의 마지막 말을 떠올립니다. 이제 놓아줘요. 그 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이 가슴에 남는 주문처럼 나를 붙잡아 줍니다. 요양원에서 또 다른 어르신이 입소를 했습니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사연, 새로운 인생. 나는 그분의 이름을 적다가 문득 웃음이 났습니다. 사람 인생은 참 길고도 짧구나. 길다고 느낄 땐 끝이 안 보이는 고통 때문에 그렇고, 짧다고 느낄 땐 행복한 순간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버려서입니다. 나는 이제 원망하는데 내 남은 시간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남기고 간 마음, 아들을 향해 자신을 낮추며 울던 모습, 남편의 죄를 끝까지 안고 가려 했던 딸. 누군가는 분명 잘못했습니다. 누군가는 분명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남은 것은 오히려 서로를 향한 불완전한 사랑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끝에는 생각보다, 미움보다 사랑이 조금 더 남는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제가 마음속에 천천히 적어둔 말들이 있습니다. 용서는 상처를 없애진 않지만 상처를 덮을 새살을 부른다. 원망은 어제를 붙잡지만 용서는 내일을 연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상처이고 누군가의 위로다. 끝까지 남는 건 잘못이 아니라 잘못 위에 쌓인 사람의 마음이다. 이 말들은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께 조용히 건네고 싶은 말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보따리 장수였습니다.